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오늘은 노령묘와 살아가기에 대한 주제를 한번 얘기해 볼 건데요. 지금 주변에 노령묘들이 굉장히 이제 많아졌어요. 과거에 고양이들이 갑자기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고양이를 키우고, 이제 그분들 고양이 나이가 이제 10살을 넘는 시기가 돌아온 거죠. 7살 이상의 노령묘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런 고양이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해줘야 되며, 어떻게 해주는 것이 이들의 어떤 복지를 위해서, 혹은 통증을 예방해서, 아니면 노령성 질병의 예방을 위해서 좋은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노령묘를 장수하게 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것만 잘 숙지하셔도 여러분의 노령묘가 보다 건강하게 좋은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장수할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모든 식단을 단백질 위주의 캔 사료로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즉 탄수화물 함량이 낮고 소화되기 편한 단백질 함량이 높은 고단백질 사료로 바꿔주시면은요, 고양이들이 훨씬 더 모질도 좋아지고 더 많은 수분 섭취를 해서 피모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비뇨기계 질환이나 여러 가지 질환도 미리 예방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풍부한 단백질을 공급해 주는 것만으로도 간, 신장, 심장의 혈액순환 상태를 개선시키고 소화 기능을 도우며 면역기계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다시 윤기 있는 모질을 가진 젊은 상태의 고양이로 돌아오는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주로 캔 위주의 사료로, 대부분의 사료를 건사료보다는 캔 위주의 사료를 바꿔주는 게 노령묘를 위해서는 더 좋습니다. 두 번째는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건강기록부를 작성합니다. 7살 이상의 고양이는요, 반드시 1년에 한 번씩은 정기 건강검진을 받는 게 되게 좋아요. 사람으로 치면 약 7년간의 노화 과정이 고양이의 경우는 1년 만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는다는 거는 사람의 기준으로 7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는 것과 주네요. 그래가지고 고양이의 상태, 즉 간이나 신장이나 아니면 심장이나 이런 것들이 1년 만에 얼마나 변화가 되고 있는지 이것들을 계속해서 관리를 해가지고 수치적으로 보이는 게 중요하고요. 집에서도 건강 기록부를 작성하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내 고양이의 체온이라든가 뭐 음식을 먹는 음식량, 아니면 오줌의 상태, 오줌의 양, 이런 거를 정기적으로 계속 기록해 두시면은요, 나중에 이 기록부가 병원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여요. 그래서 이런 건강기록부는 동물병원에 가져오시면 정말 좋은 진단과 치료를 위한 자료로 쓰여질 수 있으며, 고양이의 지속된 건강 상태를 고찰하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자료는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식생활은 어떤지, 호흡은 어떤지, 체온의 변화는 어땠는지 방문 전에 이런 기록부를 작성하시는 걸 꼭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평소에 약 먹이는 습관을 들여놓는 게 되게 중요해요. 즉 노령묘가 되면 여기저기 조금씩 아프게 되고, 나중에 병원에 갔을 때 이 고양이의 약을 먹일 수 있다 없다가 사실은 수면과도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리고 고양이의 어떤 치료비에도 영향을 되게 많이 미쳐요. 그래서 입원을 할 필요가 없이 집에서 약만 먹이면 되는 애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고양이는 평소에 약 먹이는 습관을 잘 안 들여 놓으시면은요, 나중에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관리 자체가요. 그래서 꼭 고양이의 약 먹이는 습관을 집에서 주인도 훈련을 받아야 되고 고양이도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런 종류의 고양이 약 먹이는 애플리케이터들도 많이 있어요. 고양이 알약을 먹이는. 근데 가루약 형태든 알약 형태든 여러 가지로 연습하다 보면은요, 결국은 알약이 정답임을 아시게 될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고양이는 알약을 죽음보다 더 나쁜 운명으로 받아들이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 차례의 시행착오 끝에 결국은 가루 형태의 약보다는 알약 형태의 약이 여러분도 편하고 고양이도 더 편하게 받아들인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알약 먹이는 거를 꼭 훈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네 번째, 평소 물 먹이는 습관을 많이 들여 놓으셔야 돼요. 고양이는 사막에 수려한 종자이기 때문에 실제로 목마름을 잘 못 느낀다 그래요. 그래서 목이 말라도 밥을 먹거나 물을 잘 먹는 습관을 잘 못 들이게 돼요. 여기저기 물그릇을 많이 놔주시고, 그 다음에 고양이가 좋아하는 형태의 어떤 물을 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변기에 흐르는 물을 좋아한다 그러면 흐르는 형태의 물그릇을 자꾸 놔주시고요. 비릿한 물을 좋아하면 어항 같은 걸 놔주셔도 좋아요. 그 다음에 수도꼭지를 틀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흐르는 물을 좋아하는 건 용존산소도가 높아져서 고양이가 더 맛있고 신선한 물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뭐 수도꼭지를 틀어놓는다든가 아니면 고양이 분수, 물이 계속 흐르게 나오는 형태의 물그릇도 있거든요. 그런 걸 구비해 놓으시고 여기저기 여러 군데 물그릇을 놔둬가지고 고양이들이 자꾸 물에 흥미를 갖고 최대한 물을 많이 먹게 해주시는 게 어떤 여러 가지 질병 예방이나 노화를 천천히 진행하시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물을 많이 먹이는 습관을 꼭 들여주세요. 자, 그 다음은 이제 통증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통계적으로 10살이 넘은 고양이의 90%는 관절염이 조금씩 있다 그래요. 즉 심하든 안 심하든 모든 노령묘는 관절염을 갖고 있어요. 근데 관절염은 반드시 통증을 유발해요. 즉 주인이 모른다 그래 통증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많은 분들이 사실 가정집에서 진통제 사용을 꺼려요. 이런 종류의 메타캄이라는 고양이 통증, 관절염 통증 예방하는 진통제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진통제 사용을 꺼리는 이유가 통증이 지속되는 삶이 가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여러분도 고찰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즉 얼마나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즉 고양이가 통증을 느낀다고 느껴지시면 지체 없이 이런 진통제 사용을 주저없이 사용할 거 권장을 드릴게요. 통증을 없애는 진통제 사용은 반드시 굉장히 삶의 질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프다고 느껴지시면은요 반드시 이런 종류의 진통제를 써주세요. 즉 고양이들이 아침에 잘 안 움직이고 뻣뻣하고 이런 것도 역시 통증 문제일 수 있으니까 반드시 진통제를 꼭 사용해 주시고요. 자, 다음 6번째, 액티베이트 캣이라는 항산화제입니다. 잠깐만 내려와봐. 알았어. 잠깐만 내려와봐. 알았어. 죄송합니다. 이런 종류의 항산화제 사용을 주저하지 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았어. 잠깐만. 으쌰. 죄송합니다. 자, 요런 종 액티베이트 캣이라는 항산화제고요. 일종의 영양제거든요. 즉 영양제 같은 게 노령묘에서 굉장히 좋아요. 근데 뭐 여러 종류의 영양제가 나오지만 다른 종류의 영양제가 좋은지는 저는 솔직히 임상에서는 잘 실제 동물병원을 하면서 잘 못 느끼겠어요. 그래서 대부분 영양제를 권해달라 그러면 고양이 상태가 건강하고 양질의 를 먹인다 그러면 영양제를 그렇게 많이 권하진 않아요. 근데 액티베이트 캣 같은 항산화제는 먹일 때와 안 먹일 때 차이가 좀 제법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좀 많이 권하는 편이에요. 즉 노령묘라면은요 이 액티베이트 캣 같은 항산화제 계통의 영양제는 꼭 먹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거 같이 먹여주시는 거 저는 좋다고 봅니다. 당신의 반려묘가 나이가 들고 쇠약해졌다면은 잠자리도 좀 더 따뜻하게 해주세요. 이제 체온 유지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탕파 같은 따뜻한 물수건 같은 물주머니 같은 거 잠자리에 좀 넣어줘서 고양이가 좀 편안한 잠자리,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관절의 통증을 좀 덜 느끼게 이렇게 해주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관절이 안 좋아서 움직임도 많이 둔해져 애들이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보통 이제 보통 얘가 생활하는 반경, 잠자는 곳 주변으로 물그릇이든 밥그릇이든 이런 거 다 옮겨주시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곳은 계단 같은 거 설치해 주세요. 좀 편하게 오르고 내릴 수 있게요. 관절이 안 좋으니까 잘 안 움직이려고 그러고, 안 움직이다 보면 관절이 더 많이 굳거든요. 좀 편하게 움직일 수 있게, 아니면 얘가 생활할 수 있는 편한 것들을 잠자리 주변으로 많이 모아주시는 것도 중요해요. 그 다음에 자주 빗질을 해주세요. 몸이 뻣뻣해지고 관절이 안 좋아지니까 자기 스스로 그루밍을 잘 안 하게 돼요. 빗질을 많이 해서 피부병이나 욕창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죽은 털도 솎아내 가지고 피부병 좀 방지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스스로 이제 발톱을 잘 못 다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스크래치 패드에다 발톱을 막 젊고 건강할 땐 자주 비벼가지고 발톱을 자기 스스로가 다듬을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면 역시 관절이 안 좋아지면서 이거를 잘 못하게 돼요. 여러분이 발톱을 스스로 좀 잘 다듬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항상 가벼운 운동을 많이 시켜주세요. 관절이 많이 굳으면 잘 안 움직이고, 잘 안 움직이면 근육이 죽고, 근육이 위축이 오면 관절이 더 나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자꾸자꾸 움직일 수 있게 자극도 주고 놀아주고 움직이게 해주고, 특히나 이런 종류의 이제 메타캄 같은 진통제를 먹이면 통증이 덜해지고, 통증이 덜해지면 움직이게 되고, 움직이면 근육이 붙고, 근육이 붙으면 관절을 보조해주고, 근육이 붙어서 관절을 보조해주면은 뻣뻣한 관절이 더 부드럽게 움직이게 돼요. 어떤 보조제들을 꼭 급여해가지고 노령묘들이 보다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꼭 좀 도와주세요. 자, 오늘은 노령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감사합니다.